나는 3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문을 열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나를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말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때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추었고 내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대답한다는 행위는 나에게 세계 전체가 붕괴하는 버튼 같았다. 단순한 안녕하세요나 자리 있어요? 같은 평범한 언어가 내가 3년 동안 버텨온 모든 허물을 부숴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2번 사직서를 보냈다. 그러나 마지막 사직서는 읽음 표시조차 되지 않았고 메일 보내남에 그대로 박혀 있다. 그 메일을 보낸 지 이틀 후 내 부서 사람 둘이 야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나는 벽을 치며 자책했고 바닥에 엎드려 숨을 삼키며 깨달음을 외쳤다. 내가 갔으면?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총알 같은 구멍을 남겼고 그 구멍은 3년 동안 낫지 않았다. 내가 갔으면 그들이 살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질문을 붙들고 사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움직였고 나는 박제된 표본처럼 살았다.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입안으로 빠져 죽을 듯 떨렸으니까. 나는 도망치는 인간이었다. 도망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숨을 쉬어야 했고, 숨을 쉬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했다. 그 침묵이 내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나는 몰랐다. 그 침묵이 언젠가 내 몸을 큰 소리로 깨울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나갔다. 왜 나갔는지 지금도 모른다.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간 것도 아니고 택배를 찾으러 나간 것도 아니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때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나의 발은 낯선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고 나는 그 움직임을 말릴 힘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춘 순간 조용히 흡입되던 공기가 목구멍을 태웠다. 아무것도 아닌 밤 공기였다. 그러나 그 공기는 3년 동안 닫혀있던 나의 천장을 뚫어 하늘을 보여주었다. 나는 도심으로 나갔다. 알코올 냄새와 담배 타는 냄새,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 10시 39분의 도시는 활력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흩어져 걸었고 차량들은 신호에 맞춰 멈췄다, 움직였다. 나는 그 사람들 속에 섞인 하나의 신경세포였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단일한 인간. 그 어울리지 못하는 감각이 희미하게 나를 쥐었다. 그러면서도 놔주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비명이 들렸다. 짧고 뼈를 긁는 소리였다. 나는 처음 그 소리를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번째 비명은 확실히 현실이었다. 여자가 뛰어왔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숨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뒤에서 남자가 칼을 들고 팔을 훅훅 휘두르며 쫓았다. 나는 몸을 숨겼다.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세상의 비극은 내 헤드폰 볼륨을 올리는 것처럼 무시하면 된다. 도망쳐. 아무도 널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내 몸은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내 발은 그 명령을 무시했다. 다음 순간 나는 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설명할 말이 없다. 몸은 도망치려는 본능을 짓밟고 반대로 움직였다. 나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그녀가 부딪힌 기둥을 지나쳐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목은 얼음 같았다. 그녀는 살려달라 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칼을 든 남자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나는 그 순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물러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몸이 외쳤다. 그 이유만으로 사람의 피를 본 적이 없는 내 손이 칼끝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순간 제3의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검은 모자, 검은 코트. 그는 칼과 여자 사이에 팔을 밀어 넣었다. 날선 철의 끝이 그의 살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가해자라고 확신했다. 이야기의 구도는 항상 그랬다. 쫓는 자는 악이고 쫓기는 자는 선. 그리고 급작스럽게 끼어드는 자는 대개 공범이다. 나는 그 남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벽으로 처박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녀는 그 순간 도망쳤다. 칼을 든 첫 번째 남자는 혼란했고 나는 그 틈을 죽여야 한다고 이해했다. 나는 검은 모자 남자의 몸을 걷어차 바닥으로 던졌다. 그녀는 어느새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화단 옆에 넘어진 그 남자를 밟았다. 그 남자는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다. 살기 위해선 제거해야 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막으려고 했어. 그 순간 칼끝이 내 복부에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훑쳤다. 나는 칼을 본 건 아니다. 그는 칼을 내 몸과 칼끝 사이에 팔을 들어 막았던 것이었다. 나는 그 팔을 밟아버린 것이었다. 그 팔은 칼을 막다가 칼에게 뚫렸다. 그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나는 그를 밟았다. 그는 쓰러졌다. 피는 그를 먹었다. 나는 그를 죽였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무너졌다. 빛들이 흐릿하게 갈라졌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내 귀를 찢었다. 선택해. 끝낼래. 돌아갈래. 나는 왜 그 말에 대답했는지 모른다. 나는 말했다. 돌아간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빛은 수축하며 하나의 점으로 말려 들어갔고 나는 그 점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의 심장 박동 같은 진동 소리가 머릿속을 때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협박 문자, 상사의 욕설.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오지 마라. 는 저주. 내 숨은 씩씩거렸고 어지러움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되감기는 시작되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동일했다. 그러나 그 얼굴 뒤에서 숨을 쉬는 무언가가 달랐다. 두려움은 이미 한 번 맛본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날 밤은 사라졌고 그 밤은 다시 오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호라는 걸 알았다. 죽음은 루프의 시작이었다. 리와인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리와인드는 내가 누군지 증명하기 위한 검증이었다. 2회차 나는 도망쳤다. 칼 든 남자와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뒤돌아 도망쳤다. 그녀의 비명이 골목에 울렸다. 칼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살아있었다. 3초 후 내 목을 관통하는 매서운 통증이 느껴졌다. 칼이었다. 나는 쓰러졌고 세상은 검은 화면으로 말려들었다. 3회차 나는 반격했다. 철파이프를 손에 들었다. 칼 든 남자와 정면으로 맞섰다. 나는 그 남자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검은 모자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눈에는 충격도 분노도 아니라 절망이 있었다.
그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칼이 내 목을 꿰뚫었다. 내 눈은 차갑게 열렸다. 세상은 다시 접혔다. 4회차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칼 든 남자의 목을 찔렀다. 그의 몸은 피를 토하며 휘청거렸다. 그때 검은 모자 남자가 나를 향해 뛰어들었다. 나는 그가 복수하려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다. 막으려고 했어. 제발.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숨이 끊어졌다. 리와인드는 회차마다 무언가를 빼앗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통증을 빼앗았다. 두려움을 빼앗았다. 그러다 하루 어느 순간 살아있던 기억을 뜯어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동생의 얼굴은 흐릿해졌다. 내 방 벽지의 색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살던 주소는 증발했다. 시스템은 불필요한 것을 삭제했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이유를 빼앗았다. 리와인드는 살아남기 위한 능력을 주는 기계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핑계를 지우는 장치였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따위는 무게를 잃었다.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었다. 왜 살아남으려 하냐고 루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너는 누구를 살리지 않고 살아남으려 하냐? 그 질문이 회차마다 내 심장을 찔렀다. 5회차에서 나는 지원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처음 구했던 여자였다. 피투성이가 아니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구하지 않았던 회차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또 왔네. 그녀는 내 팔을 잡았다. 몇 번째인지 기억 안 나지?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팔목에는 붉은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시간을 거꾸로 되감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야. 죽음은 질문이야. 그녀는 0번째였다. 0번째는 영웅도 악마도 아니었다. 0번째는 루프를 먹고 살아남은 존재였다. 그녀는 이 게임을 살아왔다. 죽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간을 빨아들여 회차를 늘렸다. 그녀는 타인의 삶을 층층이 쌓아 만든 탑이었다. 그 탑 위에 앉은 식충식물이었다. 나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구하려 하지 마. 구하려는 순간 넌 죽어. 넌 구조자가 될 수 없어. 그 역할은 딱 한 번뿐이야. 우리가 죽였어. 그 사람을.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수백 번 되감은 테이프였다. 나는 믿지 않았다. 6회차에서 나는 검은 모자 남자를 살려보려 했다. 칼 든 남자를 막아섰다. 그의 팔을 붙잡아 칼을 튕겨냈다. 검은 모자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휘청이는 순간 지원이 뒤에서 나를 찔렀다. 그녀는 외쳤다. 너 때문에 다 죽어. 칼은 내 심장을 녹슬게 관통했다. 피가 입안으로 넘쳤다. 나는 쓰러졌다. 죽어가던 순간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가 처음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루프가 시작됐어. 우리가 구조될 사람을 죽였다고. 그 순간 나는 기억을 되찾았다.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던 남자. 그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칼과 우리를 가르는 팔이었다. 그는 막으려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공격했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 최초 사망은 살인이 아니라 구조 실패였다. 그리고 그날 루프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1부 끝 마이너스